안녕하세요.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예. 문득 제 구독자의 95%가 50대 남성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5% 여성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예, 모두들 배우는 것을 좋아하시는 호학자들일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해서 구독자 1000명 돌파에 감사도 드릴 겸 쉬어도 갈 겸 서비스 차원에서 아름다운 미녀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미인도 미인 나름이겠죠. 나라를 흔들 정도의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판무파탈의 여인들, 보기만 해도 다 넘어가는 그런 경국지색의 이야기입니다. 시는 중국 한나라 무제 때에 음악 장관을 했던 이연년이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 시인데요. 원래 이 이연년은 온 집안 식구들이 춤과 노래로 먹고 사는 천안 신분의 창가 출신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린 나이에 법을 어겨서 궁형을 받은 뒤 졸지에 수도 장안의 구 중에서 황제의 사냥개를 돌보는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전직 배우 출신답게 얼굴도 여자처럼 이쁘고 몸매도 날씬하며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했답니다. 아마도 한국 영화인 왕의 남자에 나오는 공길 같은 스타일의 남자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런 이연년이 궁중을 드나들다 보니 어느 날 무제의 누이인 평양공주의 눈에 띄게 됩니다. 평양공주는 전속 악단을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가무단 중에 재색을 겸비한 자가 나오면 동생인 무제에게 선을 보이곤 했답니다. 이연년도 그렇게 스카웃되어서 한무제 앞에서 자신의 재주를 뽐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는 특히 곡조를 만들어서 가사를 붙이는 재주가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몇 날 며칠 한무제의 마음에 들 노래 가사를 짓느라 머리를 쥐어짰을 거예요. 현간의 신분으로 일약 출세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그렇게 해서 지은 노래 가사가 바로 오늘 감상하실 시입니다. 시 먼저 읽고 시작하죠. 북방 유가인 절세의 독립. 북방에 아름다운 미인이 있는데 초탈하여 견줄 바 없네. 일고 경인성, 제고 경인국. 한 번 돌아보면 성 안의 사람들이 탐복하고 두 번 돌아보면 온 나라 사람들이 넘어간다네. 영부지 경성여 경국. 어찌 성이 기울고 나라가 휘청이는 것을 모르겠는가. 가인 난제득. 아름다운 미인을 다시 만나기는 어렵기 때문일세. 라는 시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시는 이연년이 절세 미인인 자기 누이 동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예요. 남성분들 군대 가시면 고참에게 예쁜 여동생 있다고 자랑하면 군대 생활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연년은 그렇게 한무제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시의 제목도 가인가 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노래함이라고도 하고요. 이연년이 지었다 해서 이연년가라고도 합니다. 시의 형식은 고체시라서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습니다. 4연으로 구성되었죠. 한 년씩 한자의 음과 뜻을 보시면서 천천히 내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연이에요. 북방 유가인 절세의 독립 했습니다. 북방이라면 북쪽이겠죠. 당시 중국 한나라의 수도는 장안입니다. 궁이 있는 장안에서 북쪽이 어디일까요? 시인 이연년은 중상국 출신으로 북방 유목민족인 적족 출생입니다. 졸지에 죄를 지어 장안까지 잡혀오게 되었다고 했지요.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북방에 가면 유가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죠. 배우 한가인 아시죠? 그 가인이에요. 가수 송가인의 가인은 아마도 노래할 가짜에서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가인일 거예요. 여기 가짜를 보시면요. 사람 인자에 홀규의 합자입니다. 이 홀이라는 것은요. 천자가 제후를 봉할 때 하사했던 징표인데요. 우리 종묘제리 할 때 문무백관들이 들고 서 있는 거 보셨죠? 요거예요. 이 홀을 형상한 글자가 홀규자입니다. 옥으로 만들었다 해서 상서로울 옥
규자로도 쓰이는데요. 이 홀 규자에 사람 인자를 더해서 아름다울 가자라고 합니다. 해서 가인하면 상서로운 옥으로 만든 홀을 가진 사람이라 해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의미 외에 귀한 홀을 지닐 만한 귀족이나 왕의 부인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인격적으로 훌륭한 현인이나 군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정리하면요. 내가 살던 북방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요. 라면서 이언녀는 첫 구부터 바로 무제의 시선을 확 끌어보겠다는 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여인의 아름다운 특징을 설명하죠. 그 여인은 말입니다. 절세의 독립이에요. 그랬어요. 네, 이 절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끊을 절자와 뛰어날 절자입니다. 절자에 이 세자를 합해서요. 세상을 끊고 산다는 해석과 또 세상에 누구와도 비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재주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 그 다음 요 말 이을 이자는요. 앞의 절세와 뒤의 독립이라는 두 단어를 이어주는 접속사예요. 독립의 의미도 홀로 독자와 설립자 해서 홀로 서 있다라는 의미와 재주가 뛰어나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우뚝 서 있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요. 북방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여인은 세상과 인연을 끊고 홀로 고고하게 살고 있죠. 라거나 북방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요. 그 여인은 재주가 뛰어난 게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미인에 관한 설명, 즉 이 절세 독립이라는 명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인의 개념과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중국 고대의 4대 미인과 관련된 사자성어를 보면 침어낙안이라고 해서요. 우왕구천을 망하게 한 서시의 미모에 물고기들이 놀라서 물속 바닥으로 숨는다든가 흉노족에게 시집가는 왕소군의 용모에 하늘을 날던 기러기들이 놀라서 땅으로 떨어진다든가 또 폐월수하라는 사자성어도 있는데요. 왕윤의 수양딸인 초선이 밤에 달을 바라보니 달이 오히려 그녀의 미모에 움츠려들었다든가 또 당현종의 양귀비가 꽃을 쓰다듬으니 꽃이 부끄러워 수그러들었다라고 하는 미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런 미녀에 관한 특징들은 모두 입술이 붉고 이가 하얗다든가 혹은 눈동자가 또렷하고 피부가 옷과 같다는 등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9절에서 설명하는 미인에 관한 절세 독립이라는 시어는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에 따른 역량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맹자는 군자를 6단계로 나누어서 구분합니다. 그중 3번째 단계에 속하는 미인의 특징을 충실, 지위, 미라고 설명합니다. 충실함, 그것을 미라고 한다. 그죠? 예, 이 말은 그 선함이 온몸에 가득 차서 그 모습이 얼굴로 아름답게 드러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미인이라고 한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에서 말하는 절세라는 시어는 단지 거리상으로 세상과 떨어져 외로이 서 있는 여인이라기보다 속세를 벗어난 초탈함 혹은 수행을 통해 얻게 된 아름다움을 지닌 그런 내면의 미가 밖으로 표출된 그런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절세 독립이라는 명제 속에는 당시 유행했던 도교를 수행한 것과 같은 여도사의 환상적이고 비밀스러우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지닌 그야말로 감히 그 누구도 번접하기 어려운 그런 여인임을 은근히 내세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뛰어날 절자는 시서화 3절이라는 말처럼 미녀의 정신경계가 외면으로 아름답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재주로서의 역량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는데요. 좀 심하게 말하면 외형적으로도 아름답지만 그녀의 재주는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마치 도술가 같은 경지의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연년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여인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최소한 황제, 당신 정도는 돼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여자예요 하면서 첫 연부터 무제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나아가 그의 애를 태우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연입니다. 일고 경인성, 제고 경인국. 한 번 돌아보면 성 안의 사람들이 탐복하고 두 번 돌아보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네죠. 일고 한 일자에 돌아볼 고자예요. 한 번 돌아보다. 경은 기울 경자입니다. 마음이 기운다는 의미도 있고요. 혹은 탐복하다, 감탄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 인성은요. 사람 인자에 성박 성자에서 성 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돌아보면 성 안의 사람들을 다 녹일 수 있고 흔들 수 있고 그 다음 제고 경인국 두 번 돌아보면 나라 국자죠. 나라 안의 사람들 정도를 홀릴 수 있다 입니다. 옛날에 그 탤런트 최진실이 처음 데뷔할 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라고 하자 우리나라 남자들 반이 넘어가고 또 뭐 한 번 하자 나머지 남자들 다 넘어갔다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영화 한 편이 생각나는데요. 천재적인 후각을 지닌 주인공 장 바스티유 그루노이가 한 아름다운 여인에게서 맡은 냄새를 향수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이 장면이 단두대에 오른 이 주인공이 그가 만든 아름다운 여인의 냄새가 담긴 향수를 이 손수건에 묻혀서 흔들자 온 시민들이 다 쓰러지는 장면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셔요. 이처럼 한무제도 이연년의 노래를 듣더니 뿅 갑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래? 북방에 정말 저런 여자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얼마나 이쁘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는 거야. 한무제라면 중국 역사상 진시황 다음으로 일컬어지는 한나라 7대 황제입니다. 그는 15세 어린 나이에 황제가 돼서 나름 황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죠. 주위의 눈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가인인 동중서의 제안을 받아들여 도가를 누르고 유가로 조정의 위상을 잡으면서 법가로 자신의 황권을 단단히 움켜쥡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도교의 선술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제사 전에 목욕제계는 기본이고 철저히 음식을 가리며 부정한 것을 멀리 했는데요. 그럼에도 단 하나 물리칠 수 없는 것이 하루도 여자 없이는 지낼 수 없을 만큼 호색한이었다고 합니다. 한나라의 주인인 황제로서 온 성의 사람들이 탐복하고 온 나라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런 여인을 차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는 당장 그 여인을 대령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 여인을 만나기 전에 이 한무제에 대해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주제가 주제니만큼 그의 대내외적인 치적은 다음으로 미루고 그의 여성 편력을 좀 알아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제입니다. 그는 키부터가 188cm의 장신이에요. 생긴 것처럼 성격은 호방하고 시원스러운 다혈질이었대요. 한 번 먹은 마음은 원수든 은혜든 반드시 갚고 말았으며 간혹 심기라도 건드리면 혈족도 용서하지 않는 아주 냉혹하고 잔인한 성질의 소유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위자부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한무제 역의 배우예요. 어린 나이에 고모의 지략으로 오르지 못할 왕의 자리를 앉아서인지 그를 둘러싼 음모와 유혈 사태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지만 중국 역사상 54년간의 최장수 재임 기간을 자랑합니다. 먼저 그의 첫 번째 아내인 효무황후부터 보시죠. 이름은 아교입니다. 그녀의 어머니 관도공주는 무제의 고모예요. 그러니 그 둘의 관계는 고종 사촌간이겠죠. 근친혼이라서인지 둘 사이는 6년이 지나도록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교는 무제가 자기 엄마의 후광으로 왕이 된 것을 빌미로 큰소리 빵빵 치고 살았답니다. 비록 첫사랑이긴 하지만 진아교의 그런 오만방자함에 무제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무제는 가무단을 운영하는 누나인 평양공주 집에 갔다가
노래하는 가녀 중에 위자부라는 여인에게 꽂힙니다. 성이 위씨이고 자가 자부예요. 위자부는 정비인 효무 황후와는 좀 다른 여인이었나 봅니다. 귀족 출신에 거만하고 시기 질투가 많으며 아나 부인인 아교에 비해서 노예 출신인 자부는 아무래도 좀 조신하고 얌전했나 봐요. 무제의 총애가 위자부에 이르자 질투심 많은 진아교는 위자부를 저주하는 무고를 행함으로써 황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무고라는 것은 집이나 나무로 인형 만들어서 바늘로 찌르고 그러는 거 드라마에서 보셨죠? 예, 주술 저주하는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위자부는 진아교의 뒤를 이어서 38년간 왕후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녀는 성질 고약한 무제를 건드리는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무제의 존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또 별개죠. 예. 세월이 흐르자 위자부에게 시들해진 한무제에게 누이인 평양공주는 여러 여인들을 대령합니다. 그중 특히 한무제가 꿈에도 못 잊을 여인이 있었으니 예,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연년의 여동생 이 부인이에요. 무제는 진아교에게 그랬듯이 또 위자부에게 그랬듯이 이 예쁘고 어린 이 부인과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싶었을 거예요. 진시 황제처럼 불로장생을 꿈꾸며 묘책을 강구하기도 했고 황제의 신분으로 이 부인을 그리워하는 시를 지어 사랑을 표현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지독한 사랑이 무슨 문제라도 될까요? 예, 다시 시로 돌아와서요. 앞의 두 여는 시인이 자기 여동생의 아름다움을 자랑한 것이라면 뒤의 두 여는 아름다운 그 여인을 보고 난 후의 무제의 속마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연 보시죠. 영부지, 경성, 경국. 영자는 편안할 영자 외에 어찌 혹은 차라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닐 부자, 알지자죠.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죠. 무엇을 경성여, 경국이에요. 여기서 여자는 앞에 경성과 경국을 이어주는 뭐뭐와 혹은 뭐뭐과라는 접속사예요. 예. 어찌 모르겠는가? 예. 성이 기울고 나라가 키우는 것을 어찌 모르겠느냐? 예. 이 구에서 혹자는 경성여 경국에서 경성여를 빼고 분체시에 가깝게 5자로 맞추어서 영부지 경국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고체시답게 그대로 경성 여자를 붙였습니다. 예, 해석해보면 성이 기울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어찌 모르겠는가입니다. 예, 이 해석은요. 앞연의 경인성은 성 안의 사람들을 탐복시키고 경인국은 나라 안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와 좀 다르죠. 앞에 이 두 번째 연이 미인이 보는 대상을 백성이라고 했다면 이 세 번째 연에서는 그 대상이 황제로 옮겨집니다. 두 번째 연에서의 미인의 눈길은 많은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때로는 권태를 잊게 해주는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이 세 번째 연의 미인은 왕을 미혹시켜 급기야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넘어가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온 나라 사람들을 흔들어댈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은 우리 모두의 원업이지만 다른 한편 그 아름다운 여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를 흔들어댄다면 문제는 좀 달라진다 하죠. 그래서 어찌 모르겠는가? 성이 기울고 나라가 기우는 것을 알지 알아. 그러나 도저히 거부할 수 없구만. 이죠. 이렇게 시인은 무제의 신정이 되어 말해줍니다. 여인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정치고 뭐고 오직 그녀만 쳐다보다가 성도 나라도 다 빼앗긴다 해도 어쩔 수 없어. 그 정도로 아름답다는 것을 시인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마치도 성이 기울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여인 때문인 것처럼도 들립니다. 그래서 여인의 아름다움은 당연히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암시도 주고 있죠. 해서 나온 말이 경국지색입니다. 한무제는 영웅 호색한이라는 말 그대로 하루도 여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남자라고 했죠. 그러니
황제라는 특권을 가지고 때때마다 만나는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위해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줬을 거예요. 첫사랑 진아교를 처음 보았을 땐 내가 커서 아교와 결혼한다면 금가옥으로 지은 궁전에서 살게 하겠다고 했고요. 약속대로 온 정성을 다해 황금집을 지어주며 풀방구리에 지 드나들듯 했답니다. 금옥장교라는 사자성어도 여기서 생겼다고 해요. 그러나 이후 이 부인을 보고는 단 한 번도 그 황금집에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인 위자부를 보고는 평양공주의 수레꾼이었던 그녀의 동생 위청을 흉노 토벌의 대장군으로 승진시키고 급기야 미망인이 된 누이 평양공주와의 결혼도 허락합니다. 비록 위청이 천한 신분이긴 하지만 이미 위자부로 인해서 신분도 상승되었고 또 흉노 공략에 협격한 공이 있었으므로 무죄도 허락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위자부의 조카인 곽거병도 비록 23살에 죽게 되지만 외삼촌 위청과 함께 흉노 토벌 장군으로 보내는가 하면 이 둘 모두 대사마까지 승진시키는 등 무죄의 위자부 총애는 대단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위자부의 조카 곽거병은요, 흉노적에 투항한 이릉 장군을 시기하여 그에게 구족을 멸할 것을 주장했는데 사마천은 이때 이릉 장군을 변호하다가 궁형까지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한무제는 흉노와의 전투에 실패한 곽거병의 죄를 덮느라 사마천에게 그 죄를 돌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성이 넘어가고 나라가 망한 일들은 많죠. 그러니 영부지 어찌 그것을 모르겠느냐. 알지 알아. 그러나 거절할 수 없다. 왜? 네 번째 연입니다. 가인 난제득. 가인 아름다운 여인이죠. 난 어려울 난자, 다시 제자, 얻을 득자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여인은 두 번 다시 얻기는 어렵다. 알지만 어쩔 수 없다. 왜? 다시 만나기 어렵거든. 못 만나면 말지가 아닌가 봐요. 한 번 꽂힌 여자는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그런 여인은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죠. 이 연녀는 이 마지막 연에 한 번 더 확실하게 짚어줍니다. 놓치면 후회할걸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절세 미인입니다. 라고요. 무제는 노래 가사대로 나라를 망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 연년의 여동생 이부인을 만납니다. 이 연년의 여동생 이연이 영항에 오자 한무제는 완전 정신줄을 놓습니다. 그가 이부인을 만났을 때는 나이가 50이었대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오빠 이연년이 한무제를 처음 만났을 때가 16세라고 하는데 이 부인은 이연년의 막내 동생이니 짐작이 가시겠죠? 지금의 초등학생 정도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무제가 태산에 봉선의식을 행하러 갔을 때 지은 추풍사에는 그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뿍 담겨 있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이뻐하던 이 부인은 천상 여자였대요. 홍안의 절대미녀 이부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성스러웠다는데 태생이 병약한 사람이라서인지 아니면 한무지련에서 보듯 한무제를 사이에 두고 정비인 진황후와의 암투에 시달려서인지 늘 몸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해서 하루는 무제가 그녀의 침소를 찾았는데 그녀는 화장하지 않은 초췌한 맨 얼굴을 보일 수 없다며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사정하는 무제를 냉정하게 돌려보냈답니다. 그러자 주위의 친척들이 화를 내면서 어찌 무제의 심기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느냐고 불평했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은 폐하께서 알고 계신 얼굴은 예전의 내 모습인데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면 형제는 다시는 우리 식구들을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와 같이 그녀가 바라는 것은 언제 죽어나갈 줄 모르는 이 궁중의 암투 속에서 오직 외아들 창읍 애왕 유박과 형제들의 안부였습니다. 과연 무제는 그녀의 둘째 오라비인 이연년을 악부의 장관인 협률 도의에 임명하고 첫째 오라비 이광리는 이사장군에 임명하며 그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게다가 시름시름 앓던 이 부인이 젊은 나이에 결국 세상을 떠나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잊지 못해서 제 나라의 방사인 소옹에게
이 부인의 혼령을 불러오게 해서 그 애절함을 노래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부인이 죽자 그 형제들에 대한 무죄의 총애도 서서히 식어가겠죠. 그럼에도 둘째 오라비 이연녀는 황제의 빽만 믿고 점점 방자하게 행동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셋째 오라비 이계가 후궁과 간통하다가 발각되자 무제는 이 일을 빌미로 이 부인의 형제들을 모두 처형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첫째 오빠인 이광리는 바로 흉노에 투항합니다. 결국 무제는 한나라에 남아있던 이 부인의 가족 모두를 처형시켜요. 그리고 이 첫째 이광리 오빠도 흉노의 선우에게 처형당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부인의 유일한 아들인 창읍 애왕 유박도 죽음으로써 이 부인의 가족은 완전 절멸됩니다. 나라가 망할 것도 감수하고 사랑한 여인, 그 여인을 위해 별도 딸도 다 따줄 듯 별짓을 다 하더니만 이 부인이 죽자 그녀의 집안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한무제. 이처럼 그에게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은 여인은 없었습니다. 질투의 화신 효모왕후 진악교는요, 위자부를 저주하는 무고짓을 하다 폐위되어 감금되었고 황제의 마음을 돌려보려 무진 애를 써보았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고 정신병으로 죽곤합니다. 이어서 그녀의 황후 자리를 이은 위자부도 무고의 화에 연루되어 그녀의 아들 여태자 거가 자살하자 위자부도 폐위되어 감금되었고 결국 목을 매서 자결합니다. 당연히 그녀의 권속들 모두 죽임을 당했겠죠. 후에 복권되어 사황후라는 시호를 받지만 다시 없을 여인들의 말로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정도 되면 경국지색이 아니라 미인 박명이죠. 소동파는 봄이다 하면 져버리는 버드나무를 미인에 빗대서 자고로 미인은 팔자가 세고 명도 짧다 했습니다. 그러나 미인 때문에 성이 넘어가고 나라가 기울다니요. 좀 심하지 않나요? 정말 미인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영웅호골의 잘못인가요? 잠깐 동양의 미의 개념을 짚어봐야겠는데요. 이제 와서 거창하게 미의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은 좀 무리겠지만 상식선에서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의 어원을 보면 양양자의 큰 대자입니다. 큰 양이 아름답다죠. 중국에서는 양고기를 즐겨 먹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양으로 설명한 것 같아요. 양은 뿔이 있든 없든 다리가 짧든 길든 상관없이 일단 양은 무조건 커야 이쁜 것입니다. 왜? 양이 커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즉 동양의 고대의 미의 개념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에 기준을 둡니다. 쓸모있는 것이 아름답다죠.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쓸모가 없으면 아름답지 않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요. 후대에 내려와서 미는 익숙한 것이다 라 해서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내 눈에 익은 것이 아름답다가 됩니다. 말하자면 익숙해져서 좋아하게 된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미의 개념이 앞에 그 쓸모있음, 그 실용성에 취미라는 의미가 부여된 거죠. 때문에 우리 엄마같이 익숙하고 좋은 여자, 우리 아빠같이 편하고 좋은 남자를 아름답다 여겨 사랑하게 된다입니다. 정리하면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첫째가 쓸모가 있어야 하고 둘째 우리 눈에 익숙한 것이다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미의 기준이 쓸모있고 익숙한 것이라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많고도 많겠죠. 성을 기울게 하고 나라를 휘청이게 하며 심지어 때때마다 전 인류를 들썩일 미인은 수없이 등장합니다. 때문에 이연년이 이 시의 결론에서 말한 아름다운 여인을 다시 얻을 수 없다는 말은 단지 한무제를 꼬시기 위한 덫에 불과할 것입니다. 게다가 익숙해지면 시들해지기 마련이니 또 다른 새로운 익숙함을 찾을 것이고 필요가 없어지면 바로 팽해버리고 또다시 필요한 것을 찾아 나설 것이니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 영원하지도 않고 믿을 것도 못 된다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아름다움만을 믿고 스스로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에 빠진 상대를 의지해서
세상에 처세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했으며 그저 자신의 외모에 치중하여 내면의 아름다움을 닦지 않은 미인들의 과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잘난 영웅 호걸들이 가진 거라곤 얼굴 하나 이쁜 게 다인 그런 미인들에게 성이 넘어가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엄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못난 변명은 아닐런지요. 앞서 맹자는 미인이라는 것은 내면의 선함이 충실해서 겉으로 아름답게 드러나 보이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불의사상처럼 겉과 속은 다르지 않습니다. 겉의 모습은 속의 내용을 말하고 있고 속의 내용은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해서 공자는 지나치게 속만 채우면 촌스러워지고 지나치게 겉만 꾸미면 천스럽다 해서 겉과 속이 똑같이 아름다워야 군자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를 교훈 삼아서 지금 우리의 삶이 지나치게 겉모습만을 쫓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채우도록 애써야겠습니다. 그리하면 성도 무너지는 일이 없겠고 나라도 지킬 수 있으며 또 나아가서 인류도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출세를 꿈꾸며 미인 여동생 이부인을 앞세워 무죄를 유혹했던 이연년의 심정으로 시 읽어보겠습니다. 북방 육아인 절세의 독립. 북방에 미인이 있는데 초탈하여 견줄 바 없네. 일고 경인성, 재고 경인국. 한 번 돌아보면 성 안의 사람들이 탐복하고 두 번 돌아보면 온 나라 사람들이 넘어간다네. 영부지 경성여 경국. 어찌 성이 기울고 나라가 휘청이는 것을 모르리요. 가인 난제득. 아름다운 여인을 다시 얻기는 어려움일세. 이상으로 이연년의 가인가 감상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원하는 게 또 하나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